자 정리합시다. 윤희석 대변인 이거 제가 할게요. 네? 제가 할게요. 예. 이재명 저 죄송합니다. 김기현 제가 항상 뭐 말만 나오면 아니 이재명 대표가 저기 머릿속에 가득 토론회 할 들어있어요? 때도 저기 저 후보들도 다 이게 뭐 이재명 얘기 딱 얘기만 하고 이재명 얘기.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아니고 그러니까. 뭘 먹고 사나. 그러니까요. 전화람 후보도 이재명 얘기하고.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윤핵관의 의도가 뭐겠어요. 그냥 공천 같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좋게 표현하면 그런 거고 아니면 내가 공천 명단 내려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천 이거 하면은 뭐 법률 위반이고 그럴 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것 자체가 참 무의미해 보여요. 그냥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자 윤희석 강동가 공천 줘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도 그 점은 봐주겠어. 네, 그 점은 저희가 옳지만 그거는 법 위반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죠. 그거는 문제 안 삼을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장제원, 김기현 당 지도부니까 그리고 윤핵관들이니까 나 서울로 가. 너희들부터 아니다 서울로 가 이래야지. 서울로 가든가 네. 어려운 험지 나가라. 그것도 문제 안 삼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는 분들, 아끼는 분들, 신뢰하는 분들 그냥 막 꽂으면은 당연히 법적으로도 문제되고 정치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파장 나올 거예요. 그 저는 이제 4차 토론이 있는데 이 부분 또 다시 문제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표현 가지고 또 다시 나오고 그럴 건데 김기현 후보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그럼요. 않으면 맞아요. 큰 이건 땅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럼요. 대통령이 등장하는 건데 네. 공천을 협의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근택 변호사도 나오시고 또 만주 변호사도 계시고 그러니까 공천 협의 이게 법에 안 걸리나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2016년에 제가 당대표실에 있으면서 당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천 개입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다 보고 듣고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다 문제 돼가지고 징역 2년 받았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들켜야죠. 안 들켜야죠. 네, 안 들켜야죠. 들키지 않을 자신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시든지요. 명단을 막 60명씩 갖고 와요 그냥. 그때 블랙리스트가 저 배제 명단 40명을 40명 그다음에 거기다 꽂을 사람 40명 이렇게. 네.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다르죠. 지금은 이제 정말 솔직하게 하든지 그럼요. 아니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법을 바꾸든지 그래야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지금 뭐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송곳과 같아가지고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그래도 앵커님 저 윤희석 대변인과 관련된 거는 눈 감아 주시죠. 아니 제가 강동갑 주면 제가 20초만 말씀드리면 김기현 대표도 앞으로의 그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하셔야 될 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공천을 하는 당 대표가 되려고 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왔은 것 같은데. 지켜보세요. 이분이 그 있어요. 그 생각이. 지켜보세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무총장 누구 시켜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아직은요? 예. 뭐 생각은 있겠죠. 네. 근데 장제원 의원은 안 주겠죠. 안 하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안 한다고 또 얘기했고. 그럼 장애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러니까 그러지 사무총장이 공천 관련된 실무 작업들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사람을 사무총장 시키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고. 아니, 아까 잠깐만요. 예. 저 당 대표실에 계셨고 공천 과정 지켜보셨으니까 네. 공천 관련해서 파워가 누가 제일 세요? 1번 대통령, 2번 대표, 3번 사무총장, 4 공관위원장. 공관위원장이 제일 셉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일 세군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는 완전히 배제돼 있고요. 그러면은 공관위원장을 내부 인사로 할 수도 있죠. 내부 인사요? 예. 그건 마음이죠. 그럼 장지영 공관위원장 될 수도 있네. 사무총장 안 근데 시키면. 임명직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임명직이니까 장애권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사무총장 누가 되는지 정말 눈여겨 보셔야 돼요. 아니 근데 사무총장이 누가 되더라도 이를테면 비껴가더라도 네. 실세 사무부총장의 역할이 더 클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지켜볼 문제예요. 근데 김기현 그러니까 저 대도 사무총장을 본인이 딱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좀 눈치 보겠죠. 이게 일단 찍어주는 사람은. 그때 윤희석 대변인께서 무슨 얘기 하는지 그때 한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편이 갈라진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철수 천하람 후보는 자꾸 윤핵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기현 후보는 그 반대쪽인데 어제도 윤핵관 문제를 천하람 후보가 또 들고 나왔죠. 그 내용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는 윤핵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윤핵관 손아귀에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윤핵관이 마치 국민의힘 전부인 양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권력 줄세우기 행태는 지금 당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고 간신배인 것이지. 진짜 보수는 깨끗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보수는 줏대 없이 기대지 않습니다. 진짜 보수는 이 당 저당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꿋꿋이 한 길 제 길을 갑니다. 황교안 후보 저런 걸 이제 모두각이라고 하죠. 근데 윤핵관 문제 이 부분 제일 큰데 여기에서 중간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매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장성철 소장의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 네. 현재 전당대회 이제 대표 경선 시작이 돼가지고 쭉 오면서 네 후보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점수 많이 딴 사람은 황교안 후보인 것 같아요. 뭐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전당대회 선거 과정을 이끌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제일 재미를 많이 봤다. 급기야 이제 오늘 아침에 김기현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1시간 동안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는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천하람 후보입니다. 어쨌든 무명에 가까운 정치인이었는데 이번에 개혁 성향의 당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고 또한 본인이 어느 정도 역량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의 한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다라는 걸 넘어서서 또 방송계의 말 잘하는 평론가를 넘어서서 의미 있는 보수의 미래 정치인을 새롭게 발견한 거 아니냐 그것만 해도 천하람 후보에는 큰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고요. 예. 김기현 후보는 마이너스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윤핵관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그냥 당대표 만들려고 다 팔걷어붙이고 사생결단식으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보면은 뭐 실제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지금 50%가 안 넘잖아요. 와, 그러면 이건 누가 문제인가? 본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대통령실의 문제인가? 아니면 윤핵관의 문제인가?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처음에 상당히 높았다가 예. 결선가도 김기현 후보를 이겨라는 여론조사 나왔다가 천하람 후보 나오면서부터 지금 막 떨어져가지고 천하람 후보와 지금 2, 3등을 다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자신이 지도자감이라는 역량을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나와가지고 너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하니까 당대표 되겠다라는 사람이 대권 후보가 되겠다라는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지도자가 아니죠. 그때 받았어야죠. 그 치고 받았어요. 들이받았어야죠. 왜냐면은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의 성향은 이거 국민의힘 나 지지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윤핵관들이 이렇게 개입하고 관여하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 보이는 것은 이거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진영에 좋은 것 같지가 않아.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지지한 건데 알았습니다. 굴종했잖아요. 굴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당대표가 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뻗어나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역시 장 소장이 정리 잘하네. 집에서도 정리 잘하죠. 제가 청소 담당이에요. 그렇죠. 정리를 참 잘해. 아니 바로 그 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항상 선거 시작할 때가 최고점이다. 그리고 계속 내려간다. 이 말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용산에 들이받지 못하고 괜히 왜 민주당을 들이받습니까? 무슨 자기 공천한다고 그래서 민주당은 들이받을 만해요. 본인이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타겟이 누군지를 맞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국민의힘 그 정도 합시다. 더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 천하람 1등 나온 조사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조사예요? 이제 폴리뉴스가 예.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에 조사한 건데요. 예. 유의미한 조사는 이겁니다. 물론 21일에서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3,025명 대상으로 했는데 책임당원 조사로 한 게 나왔어요. 하나. 당원 조사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책임당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합니까 묻고 책임당원입니까 묻고 아. 답변하는 거죠. 물론 이제 505명 대상으로 한 건데
여기서는 천하람 후보가 2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42.7, 천하람 22.8, 안철수 17.9. 그러니까 확실히 천하람 후보가 약간 좀 상승세고 당원들이 찍어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좀 밀리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의외로 천하람 후보가 선전해서 2등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민주당은 천하람 후보가 대표되면 좋겠어요? 그건 저는 그건 큰일 또 날 다른 거라고 문제다. 생각해요. 큰일이죠. 예. 오히려 지금 저 국민의힘이나 여당 저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 계속 끌고 가는 것처럼 김기현 대표 있는 것이 민주당 아니 더 천하람 좋잖아요. 후보가 되면요 이준석 대표처럼 또 쫓겨나는 구도가 될 겁니다. 어제 천하람 후보의 가장 임팩트 있던 인상 깊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강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맨정신입니다. 장제원과 손잡지도 않았고 청각에 문제가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대표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저도 그거를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었는데 어제 어떤 시사평론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교안 후보가 왜 요즘에 다시 뜨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상식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부정선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 양반이 지금 정신이 온전한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나오면서 부정선거 비읍자도 안 꺼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상식을 좀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하려고 해요. 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단어를 바꿔야 되는가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될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 제대로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거룩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이상하게 만들어 놔버렸어. 성남시장 시절에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토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그럴까요? 같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 발언을 따져보려고 그래요. 네. 이재명 대표 얼마나 성질 많이 나겠어요. 속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렇게 만나자고 얘기해도 안 만나고. 그런데 이제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 대표가 깡패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정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국민이 불행한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시기를 충고드립니다. 국가 권력이란 위중한 것이고 신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점 정도는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숫자가 유행입니다. 133, 이거는 무슨 사건 번호입니까? 275, 이거는 압수수색 했습니까? 수백 번이 아니라 275번 언론에 보도된 확인된 숫자만입니다. 예, 오늘도 이재명 대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또 다시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것은 수갑찬 이재명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번복 진술을 만들어서 흰색을 검은색으로 검은색을 흰색으로 만들었다.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내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
한 가지만 더요.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다. 있을 때 잘해라 라는 말을 친구끼리 하고 난다.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고 나중에 회한 생길 일보다 보람 느낄 일을 찾는 게 어떻겠느냐.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기자간담회는 너 잘해라. 나중에 너도 내 꼴 난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찌됐든 국민이 선택해서 만들어 놓은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한테 야당 대표가 깡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유정 의원, 네.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심정은 너무 잘 알겠어요. 정말 많이 당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XX 가지고 그 몇 달 동안 논란을 벌일 때 정말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좀 실망했잖아요. 그러면 기왕 두들겨 맞은 김에 조금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국회든 정치권이든 뭐 전반적으로 언어 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과연 이게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국민들은 상처받는 거고 국민들이 정말 실제로 욕하고 싶은 거를 참고 계신다는 생각도 하는데 조금 더 순화된 표현을 쓰던지 아니면은 그냥 윤석열 검사 시절에 했던 얘기 정도에서 그냥 비유법으로 멈췄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나 심정은 너무 이해는 합니다. 현근택 본장, 네네.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 물으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던 말을 돌려서 예. 한 거거든요. 물론 뭐 그렇다 해도 이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굉장히 폭력적인 건 맞습니다. 지금 수백 군데 압수수색하고 있고 저도 뭐 약간 관련된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보니까 뭐 집에 뭐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 싹 다 또 증인으로 이번 주 나오고 다음 주 나오는 사람들 집까지 쭉 압수수색하더라고요. 보통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재판 진행 중이고 이러면 증인으로 나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수사를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목표한 거를 할 때까지 어쨌든 다 털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검찰이 지금 그러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일단 뭐 한 번은 안 끝난다. 다음에 또 할 거다. 그럼 이번에 영장 청구도 다 대통령실에서 지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와 그런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기억하다시피 지금 야당 대표 아니면 예전에 뭐 이게 대선을 경쟁했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서 수사를 하는 경우 없었거든요. 감정이 좀 실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나올 수 있는 편이라 보고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다. 네. 로즈랜드님도 깡패 맞잖아요. 정깜찍님 조폭 정치 맞잖아요. 비가나최님 오죽하면 깡패라는 말이 나올까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속 시원하다 할 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도 야당 대표 만나지 않는 것 비판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가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야당 대표라는 분이 본인의 뭐 사법 리스크 있는 이 상황에서 감정이 실려서 발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분이 있겠죠. 근데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일단 본인도 대통령을 대화 상대로 안 본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걸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끝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적성국의 국가원수를 향해서도 그런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북에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쓰지만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감정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 단어를 반복을 하면서 썼다.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성철 소장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 이상 대통령한테 만나자는 얘기 안 하겠네요? 안 하겠죠. 뭐 현실적으로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점점 험해지고 있죠. 이것은 저는 강성 지지층을 향한 하나의 좀 프레임 전쟁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댓글상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원하는 사람들이 뭐 매주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던 말을 이렇게 공식성상에서 두 번, 세 번 되뇌이신다라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그래도 폭력배, 깡패 이런 식의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재명 대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 후보 나선 분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참 마음에 안 들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대통령이 체포 동의 요구서 즉각 제거했다라는 기사가 일제히 실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진까지 찍어서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그런 절차가 있구나 하는 것 아는 국민들 많았을 겁니다. 대통령 윤석열, 국무총리 한덕수,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인해가지고 딱 보내는데 어찌됐든 현직 야당 대표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이렇게 하면은 여야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될지 삼척 동자도 다 아는데 대통령이 나라를 정말 걱정한다면 조금이라도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을까? 그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사인하고 그걸 알리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재가를 안 하고 정치를 보고 나면 어떨까. 그냥 그렇다고 재판을 안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했더니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뭐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대통령이 그렇게 제가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안 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근데요. 저는 이런 얘기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슬픕니다. 이재명이라는 분이 야당 대표가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당과는 전혀 관련 없는 본인의 지방자치단체 장 시절에 있었던 개인 비리에 가까운 형사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정책 고려를 생각해라. 야당 대표니까 하는 얘기예요. 야당 대표 이전에 형사 피의자잖아요. 그 말씀은 하셔야죠. 형사 피의자인데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수긍하겠는데 마치 대통령이 그러한 어떠한 정책 고려 없이 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더 나빠진다 하신 것은 물론 지적하실 수 있지만 선후가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선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윤혜석 대변인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자연인이라는 게 있고 법인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범죄 피의자로서 이재명이 있고 민주당 야당 대표로서의 이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범죄는 야당 대표로서의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 그러니까 혐의는 그거는 그대로 수사하고 네.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로 인정하는 것이 그럼 국민이 뽑은 특수계급이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럼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헌법에서 그게 금지하고. 특수계급입니까? 만나서 나라를 함께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신이 지은 죄 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벌을 받으세요. 글쎄요. 라고 하는 거죠. 네, 유죄로 확정된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대법 사법 판결 절차하는 과정 절차를 밟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나 정치는 정치대로 풀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틀렸어요? 얘기를 아니 합니까? 그 앞에 이제 그 앞단에 그 앞에 부분을 전제가 제가 지적하셨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가 얘기할 수 재판은 있다는 재판대로 받습니다. 라고 지금요, 얘기했잖아요. 이게 중간에서 얘기하는 분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윤여준 전 장관도 그렇고 그건 좀 나눠서 만나고 풀 건 풀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마주보는 열차처럼 달리면 우리 국민들 그 열차 안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못 보냐 하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